지금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프로로 가는 거랑 따로 별개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아직 프로 레벨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확실히 근데 대학교라서 그런 것 같아. 프로 레벨에서는 그렇게 하면 잘리지. 잘리죠. 프로는 더 냉정해. 아,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 음.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으면은 다시 안 올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University of San Francisco에서 재학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제가 뭐 되게 궁금했던 질문이 팀원 간의 경쟁이 있잖아요. 이제 대학 축구에 오니까 이제 그렇죠. 모두가 되게 레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 되게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이제 팀원 간의 경쟁이 되게 강해졌는데 이제 팀원 간의 경쟁에만 너무 막 얘를 이겨야지 하면 이제 팀워크가 조금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지, 너무 그렇죠. 팀워크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제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제 선수들을 많이 지켜보면 사실 자기 프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기적인 선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팀에는 확실히 팀워크를 챙기는 선수들도 필요하지만 지성 군이 말했던 것처럼 다 포지션 싸움이거든요. 이게 개인 운동이 아니니까 팀 운동이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확실히 정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본인도 알 거예요.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이게 너무나 이기적인 순간이 돼버리는 순간은 본인만 알 거예요. 그게 왜냐면 선수들 친구들 간의 그 관계를 자기가 본인이 직접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이 정도는 내가 이기적이어도 되는구나. 아니, 이 정도는 친구들 관계에서 이 정도는 지켜도 되는구나. 이런 거는 본인이 그 라인을 찾아야 돼. 완전 셀피시 하면은 확실히 자기 능력은 올라가겠지만 지성군이 말했던 것처럼 팀워크가 떨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팀 경기를 하다가 지성군한테 패스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 너무 이기적이게 되면. 아, 네. 너무 그죠? 지금 뭐 지성군이 막 혼자 열심히 운동하겠다고 가가지고 막 개인 훈련 막 열심히 하고 하다가 팀 훈련을 팀 훈련 안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나가서도 막 얘네 말하는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플레이 막 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경기장에서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죠? 네네. 근데 그 라인은 지성군이 알 거예요. 이거는 아는데 그 라인을 이걸 좀 넘어가도 되는구나. 이거는 지성군이 잘 지켜야지 그 라인을. 아니 근데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후자 쪽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이제 너무 좀 더 팀을 좀 더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해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게 네. 잠깐 그 경기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훈련 중에를 거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훈련 중에. 훈련 중에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돋보여야지 이제 뭔가 할 수 있는데, 솔직히 훈련은 게임이 아니잖아요. 게임은 이겨야 되는 건데 이제 훈련은 그야말로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훈련 속에서도 만약에 경기를 한다면 그걸 이기는 게 맞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해서 보여주면 이제 뛸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만약에 뭐 빨간 팀, 파란 팀, 블루 팀, 레드 팀을 나눴는데 여기서는 내가 조금 더 하는 것보다 얘를 좀 더 밀어주는 게 우리 블루 팀을 이기게 하는 목적은 맞아요. 그래서 그 사이 안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거의 되게 팀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팀에 절대 피해를 끼치지 않고 되게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어서 조금 제가 좀 못 보여주더라도 조금 더 이제 못 보여준다는 게 어떤 스킬을 못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거를 디테일하게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무슨 게임 그 훈련 중에 상황이 경합 상황이 있다. 경합 상황이 있고 되게 그러면 제가 막 여기서 뭐 한 명을 제쳐서 슈팅을 때리면 이제 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이타적인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되게 좋은 찬스더라도 얘가 조금 더 좋은 찬스 있으면 밀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패스를 하는 기회도 없고 뭐 슈팅을 때릴 기회도 없고 뭐 제가 네,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뭔가 일단 계속 수비만 하게 되는. 물론 수비에서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네.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확실히 보여주는 게 좋죠. 네. 본인이 할 수 있을 때는 해주고 밀어줄 때는 밀어주고 그거를 딱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러면은 확실히 자리를 잇는 것보다는 자기 색깔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그 느낌을 여기 와서. 왜냐면은 사실 그것도 코치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옆에서 보면은 다 보여요 그게. 네. 이 친구가 너무 소극적이구나라는 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플레이를 안 할 수가 있어. 그거는 팀을 위하는 것보다는 뭐냐면은 지성군이 더 잘해버리면 팀한테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마다 지성군이 이건 완전한 내 찬스야 그러면 그때 밀어가야죠.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야지.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 본인이 잘하면 당연히 팀한테도 좋은 거니까. 만약에 실수해서 못 넣으면 쏘리 하고 다시 팀워크 맞춰 나가면 되니까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이기적으로 플레이해야 되는 자신감 있죠. 제가 이제 약간 그렇죠. 그게 이기적일 수 있는 게 자신감이지. 그러니까 그게 자신감이 조금 이게 그러니까 점점 올라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렇게 조금 이기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자신감을 찾는 게 조금 우선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네.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혼자 이제 해외에서 오기도 했고 이제 영어가 완전히 편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온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저 혼자만의 좀 자신감을 좀 찾는데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감이 확실히 필요하죠. 이기적일 수 있으려면 경기 중에서 자신감을 얻을 거면 그런 거거든요. 실수하고 내가 다시 커버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프로는 더 냉정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완전 포지션을 자기가 못 뛰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으면은 다시 안 올 수가 있어. 네. 그래도 나중에 프로나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기회는 내가 잡아야겠어 이런 느낌이 있어요. 냉정하게 딱 마음을 가지고 어차피 경기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경기장 안에서 뭘 한다고 해도 너가 더 잘하면 애들이 더 와. 애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놀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경기장에서 그거 딱 잡아버리면은 기회가 왔을 때 해버리면 너무 좋죠.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저 같은 이제 루트를 거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 말고도 미국에서 이제 미국 대학교를 갔다가 아니면 뭐 바로 프로를 가든 근데 보통 이제 대학교를 갔다가 이제 프로에 드래프트를 해서 진출한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그럼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거는 지성이가 대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선택하느냐에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보통 코칭을 많이 하고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프로 레벨을 가면은 사실 대학교 안 나온 선수들이 더 많거든. 그래서 프로 레벨에 가면 어렸을 때부터 벌써 프로로 드래프트 된 친구들도 많고 대학에 지금 어떤 한 선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드래프트가 돼가지고 본인 사업하면서 축구하는 선수도 있고 우리 팀에는 픽스 앤 어퍼라고 해가지고 집 플립 해가지고 팔아서 리얼 에스테이트 해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실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그런 뭐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다, 축구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 공부를 해가지고 그 축구팀 매니저, 제너럴 매니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파이낸스 공부해가지고 뭐 축구팀의 파이낸셜 그런 걸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본인이 공부를 어떤 거를 하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길이 어떻게 열리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길은 자기가 열어가는 거는 프로로 가는 거랑 따로 별개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프로를 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걸 포기해야 되나? 내가 딴 길을 가고 만약에 그 길을 프로도 가고 싶고 이 길도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프로만 생각해야 되나? 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축구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사실. 네. 나중에 살아갈 인생이 더 긴데 축구만 보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길게 보면은 축구 인생보다는 다른 인생이 더 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그 길이 열리고 닫힐 수 있으니까. 어떤 선수들은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가버려가지고 코치 길로밖에 못 가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대학교 나온 선수들은 이것도 경험해봐가지고 이런 길도 있구나, 그래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구나. 그래서 보통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대학을 가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해요, 미국 부모로서. 그래서 되게 운동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강요로 대학을 가는 선수들도 있긴 있어요. 저도 이제 축구 선수가 이제 1차적인 목표지만 그 다음에 이제 축구 관련된 스포츠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아직 뭐 되게 그러니까 되게 특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이제 제가 과가 이제 그 비즈니스 쪽에서도 되게 엔터프리너십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창업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축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좀 꿈이에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네. 그래서 제가 뭐 축구를 뭐 지금 만약에 뭐 프로를 못 가고 대학교만 나왔더라도 이제 축구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거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조금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라기보다 그 제 팀원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갖고 조금 물어봤던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정 경기를 가면 저희가 28명인데 뭐 18명 뭐 정도밖에 안 들고 가요. 18명, 20명 정도밖에. 근데 거기 이제 매번 드는 거의 이제 비슷하기는 한데 그 조금 몇 명씩 바뀌어요, 매번에. 뭐 이번에 이번 훈련 때 잘했다 그러면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이번에 못했다 그러면 안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거의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그래서 거의 매번 못 가는 친구들은 그걸 되게 서운해 하는데, 처음에 이제 되게 서운해하고 뭐 되게 악의가 생기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약간 익숙해져 갖고 이번에도 못 가겠지, 약간 이제 의욕도 떨어지고 뭐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이제 위로를 좀 해주고 싶기도 하고, 위로라기보다 이제 좀 그 친구들을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기도 있지만 팀을 위해서, 팀이 조금 경쟁력이 있어야지 이제 좀 더 이제 발전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 걔네들이 의욕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번에 못 가라는 게 이제 약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그런 인식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건 힘든 질문인데, 그 후보여도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가 있는가의 반면에, 후보가 된다고 해서 자기를 이제
아 이제 못할 거야 하고 포기한 선수들이 있는데 아 그거는 아직 프로 레벨에선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확실히 근데 대학교라서 그런 것 같아. 네, 프로 레벨에서는 그렇게 하면 잘리지. 아니죠. 그런 에디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기 프로 선수들 다 줄 서 있는데 그런 에디트 갖고 있으면 차라리 딴 데 2군에서 데리고 와서 하지. 그런 이제 프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말로만 이제 아 열심히 하자 하는 것보다 근데 또 이제 말로만 하다가 진짜로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말 열심히 하자 하면서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오고 그런 선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뭐 그래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확실히 다르죠. 감독들은 다 알아요. 다 코치들도 왜냐면 다 그게 경기장에서 다 보여. 안 보일 수가 없어. 열심히 하는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결과가 나오거든. 근데 그게 확실히 뭐 열심히 안 하고 막 기죽어서 이러면은 그게 다 또 경기장에서 다 나오고.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 운동은 사실 거짓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운동은 진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근데 그 팀 경기라서 좀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도 있어. 다른 팀이 잘해버리면. 근데 확실히 개인적인 거는 노력하는 거는 확실히 더 열심히 하면은 보이죠. 연습 경기 할 때 그런 건 보이죠. 실제 경기에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지성이가 되게 의미 있는 질문들을 몇 개 해주셨는데 저기 우리 알렉스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신데 그 저희 다른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지금 코치님하고 지성이랑 한 내용 중에 좀 유효한 연관 있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짧게라도 알렉스 선생님이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는 지성이하고 코치님 두 분 다에게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건 지성이도 한번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많은 이제 한국 선수들이 제가 얘기를 해보고 해봤을 때, 보통 아프거나 뭐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했거나 뭐 이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아픈 거를 참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경기를 계속 뛴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 경기에 또 뛴다거나 말을 안 하고 트레이너한테 뭐 믿음이 안 가서 말을 안 했다거나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부상을 당하고 아픈 거를 참고 그냥 계속 경기를 뛰고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저희 선수들 중에서 한 명이 발목을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그거를 참고 한 몇 경기를 더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더 크게 다쳐가지고 지금 기부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선수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그걸 참고 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전에 기회를 잡으라고 했던 거는 페인은 사실 이제 그런 너무 심한 부상 아니면은 사실 이제 참고 뛸 수 있는 페인이 있고 아닌 페인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거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트레이너랑 코치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왜냐면 저희도 이제 이 선수는 꼭 뛰어야 되는 선수가 있어요. 프로팀에서 이 선수는 다쳐도 꼭 뛰어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뛸 수 있는지를 코치들이랑 얘기해서 그럼 이 선수는 한 45분 뛸 수 있어. 그럼 first half만 뛸 수 있어. 그러면은 저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최고 뛸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경기 도중에 저희가 코치한테 얘기해요. 이제 빼야 된다고. 이제 빼야 돼. 저 선수 더 뛰면 다치니까 빼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 교체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커뮤니케이션 잘 돼야 돼요. 이 정도 트레이너가 그런 인사이트 있는 트레이너면 이 선수가 이 정도 뛰면은 다음 경기 매니지먼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한 몇 경기 뒤에는 다시 풀로 돌아갈 수 있는 플랜이 있어요. 근데 그런 커뮤니케이션 아예 안 하고 그냥 참고 뛰는 거는 아니죠. 처음 참고 뛰는 것보다
코치랑 상의해야 되고 트레이너 상의해야 되고 의사랑 상의해서 나는 이 정도 뛸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푸시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정해야죠.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네. 감독하고는 그럼요. 태도와 모든 게 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네, 좋습니다. 지성이 또 조금 궁금한 거 더 있어요? 아 그냥 대답하고 싶은 거는요. 그냥 그거는 바보짓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 알기로는 지성이도 그랬던 것 같은데 물집 저도 그때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국 문화에 찌들어서 그런 건데 약간 한국 문화가 약간 좀 이게 뭐라 그러지 막 다쳐도 해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국의 그런 강압식 축구 문화가 하여튼 근데 여기는 진짜 사소한 거 심지어 막 설사 한국 가고 진짜 트레이너한테 얘기하니까 그거는 뭐 얘기한다고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코치님 마지막으로 지성이한테 조금 이제 해주실 조언의 말이 있으실까요?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그 코치랑 소통하는 거랑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거랑 좀 더 그리고 훈련할 때 있어서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식할 때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이제 지혜롭게 이 친구는 이렇게 그리고 나도 이럴 때는 좀 이기적이게 이럴 때는 좀 이기적이지 않게 해야 될 때도 필요하고 또 이 친구는 또 어떻게 같이 푸시하고 그런 거는 다 본인의 능력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죠. 솔직히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고 아닌 질문들이 있는데 아닌 질문들에 너무 답을 얻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